안녕하세요. 혹시 일본어 공부하시다가 이건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어의 리을 받침이 일본어로만 가면 완전히 다른 소리로 변신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어에서는 분명 리을, 그러니까 L이나 R에 가까운 부드러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어로 넘어가기만 하면 갑자기 츠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소리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물리라는 단어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예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 교실은 교시추가 되고 사리는 사츠진, 심지어 출발은 슈파츠가 되거든요. 리을 받침이 갑자기 칫소리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글자를 뻥 튀겨주는 소리, 초금으로 변하기도 하죠.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적이지 않나요? 두 언어 사이에 뭔가 거대한 비밀 규칙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를 푸는 마스터 키를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일본어의 문자책에 가나가 음절 문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어의 모든 글자는 기본적으로 카, 사, 타처럼 자음이랑 모음이 한 세트로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처럼 자음만 똑 떼서 받침으로 쓰는 구조가 애초에 없는 거죠. 이 비유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가 일본에 가면 왜 마쿠도나르도가 될까요? 맞습니다.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으니까요. 맥의 기억이나 날의 리을 같은 받침 소리를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 나, 루처럼 모음이라는 짝꿍을 꼭 붙여줘서 하나의 완전한 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국어의 받침들도 일본어로 넘어가면 바로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어는 이 받침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탈락. 이름 그대로 받침 소리를 그냥 없애버리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열고가 아쿠가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분절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방식입니다. 받침 자음에 모음을 새로 붙여서 아예 새로운 글자를 탄생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용적인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일본어 단어 실력이 쑥쑥 늘 수 있어요. 그야말로 황금률이죠. 바로 한국 한자어의 리을 받침은 일본어에서 대부분 쯔 소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 표 좀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물리, 교실, 차별, 법률, 기술, 필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수많은 한자어에 리을 받침이 정말 거의 예외 없이 츠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일본어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치트키 수준이에요. 일본어 단어에서 츠 소리가 들리면 이거 혹시 한국어 리을 받침이었던 단어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추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여러 소리 중에 치을까요? 여기에는 나름의 의문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혀를 굴리거나 잇몸에 살짝 대는 부드러운 을 소리가요. 혀깃을 잇몸이나 치아에 좀 더 강하게 붙였다 떼면서 내는 트나 드 계열의 소리로 바뀌는 건 언어가 변하는 과정에서 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리을의 변신이 여기서 끝이라면 좀 재미없겠죠? 리을은 츠가 되는 것 말고도 아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어에 적응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을의 또 다른 얼굴들을 만나보시죠. 리을 받침이 일본어로 넘어갈 때 쓰는 또 다른 주요 전략들입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하게 모음을 붙여서 라, 리, 루 같은 소리로 만드는 거고요. 둘째는 진짜 뜻밖인데 키나 캐 같은 소리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오는 자음이랑 합체해서 기역이나 솥 같은 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초금, 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첫 번째 패턴은 가장 직관적이에요. 아까 봤던 분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받침 리을에 모음 알을 붙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판을 뜻하는 벌이 하라가 되고 사찰을 뜻하는 절이 테라가 되는 것처럼요. 마크도나르도의 누처럼 받침 소리를 살리기 위한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이 두 번째 패턴은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술, 사케 있잖아요. 그 어원이 사실은 한국어 술이었다는 겁니다. 리을 받침이 키역 계열 술인 캐로 바뀐 거죠. 밤하늘의 달이 츠키가 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굳어진 정말 흥미로운 규칙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패턴입니다. 리을 받침이 뒤에 오는 기역, 시옷, 비읍, 디귿 같은 소리랑 만나면 그 소리를 아주 강하고 짧게 딱 끊어주는 초금으로 변해요. 결과가 케카처럼 들리는 캣카가 되고 살기가 사키처럼 들리는 삿키가 되는 거죠. 리을 소리 자체는 사라지는 대신에 다음에 올 소리를 위한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퇴장하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여러분, 언어에 100% 완벽한 법칙은 없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규칙들은 아주 강력한 경향성이지만 언제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 유명한 다루마 인형의 어원인 달마대사처럼요. 고유명사나 특정 단어들은 이런 규칙에서 살짝 벗어나서 리을 소리를 루로 그대로 살려주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이런 예외들을 발견하는 게 언어 공부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리을 받침의 정말 화려한 변신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규칙들을 아는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언어학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본어를 들을 때 새로운 귀가 하나 더 열린 셈이에요. 어떤 단어에서 트 소리가 들린다? 그럼 혹시 하는 생각으로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한국어의 리을 받침, 그야말로 살아있는 언어의 화석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언어의 깊은 연결고리를 직접 체험하는 정말 짜릿한 순간이 될 거예요. 이 리을과 스의 관계처럼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언어들 사이에는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비밀 통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언어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